자, 33번, 34번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게 되면은 The term anchoring이라고 하는 용어는 was introduced, 도입되었다라는 거야. 자, 누구에 의해서? by 이 사람에 의해서 도입되었대. 자, 이 사람은 누군지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야? Who observed, 관찰했던 사람이야. 자, 무엇을? 대절이라는 것을 관찰했던 사람이지. 자, 뭐라는 걸?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often, 자주 어떻게 되고 있다? used, 사용된다는 것을 next to images, 어디에? 그 이미지 옆에. 자, 이거는 뭐 하기 위한 거야? to confine meaning, 의미를 confine 하면 한정짓다 라는 뜻 되죠. 이 단어 꼭 잘 기억해 놓고, 이 confine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혼동어에 있지. 우리 confine이라고 하면 한정짓다, refine이라고 하는 거는 정제하다, 그치? 정제하다, 뭐 다듬다. 그 다음에 define이라고 하면은 정의하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혼동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잘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한정짓다. 자, 그래서 일단 도입부에 앵커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다음 문장까지 읽고 같이 내용 정리해 볼게요. offer가 그 이제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 중에라는 뜻도 있지. 자, 그럼 뭐 중에? 오프 전치사니까 얘는 뒤에 알맹이는 명사야, 맞지? 얘는 명사까지 해서 묶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of or possible literal or implied interpretations. 자, 얘가 일단 명사잖아, 해석, 맞지? 그럼 여기까지 일단 끊기는 거야. 자, 뭐 중에? 해석들 중에야. 근데 어떤 해석인지 요 올부터 implied까지는 뒤에 나온 요 명사를 꾸며준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말 그대로의, 그리고 implied라고 하면은 함축된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자, 말 그대로의 아니면 함축된 그러한 해석 중에, 근데 뒤에 봐봐. 이 컷만 여기에 찍혀 있어, 맞지? 그러면서 지금 명동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는? 이미지가 could elicit이라고 하면은 이끌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끌어내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오프 전치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컴마까지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맞지? 그리고 여기 사이에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해석 중에 이거 이미지가 이끌어내는 그런 해석 중에 이 텍스트는 would point, 가리킬 겁니다. The viewer, 그 이제 그 보는 사람들을 어디를 향해서 towards a desired specific direction, 어떠한 desired라고 했으니까 원하는, 그리고 specific, 특정한 방향으로 이제 이끌 겁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일단 구조는 이렇게 됐고, 이 도입부의 얘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 먼저 체크를 해보면, 일단 뭐 이미지가 계속 등장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어떤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 앵커링이라는 의미가 도입이 되었다. 자, 근데 그거는 요거를 관찰했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사용이 된대. 이미지 옆에서. 텍스트라고 하는 건 여기 이미지 옆에 이렇게 같이 사용이 된다는 거야. 맞지? 근데 이 텍스트는 왜 사용이 되는 거야? 옆에 있는 이 이미지를 한정 짓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래. 맞지? 자,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해석들 중에, 근데 이미지가 이끌어낸 해석은 어떻대? 모든 가능한 그대로의 함축된 해석이래.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all possible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이미지들이 있어, 얘는. 맞지? 근데 그거와 달리 그것 중에서 텍스트를 쓰면 얘가 뷰월드를 딱 한쪽을 향하게 한다는 거야. 어딜 향하게 한다는 거야? 원하는 특정한 방향을 향하게 한다는 거야. 텍스트는 그러니까 스페시픽한, 특정한 어떠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 한정 지어준다. 자, 그러니까 요 텍스트는 이미지라고 하는 건 모든 가능한 그런 해석이 다 가능한 그런 이미지에 어떠한 한정, specific, 특정한 그러한 의미를 지어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다? 이미지 옆에 있는 텍스트가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in advertising, 광고에서 이 사람이 말하듯이 the symbolic message, 그 상징적인 메시지는 do not guide, 가이드하지 않아요. 무엇을? identification,
식별을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한다? 해석을 하게 한다는 거지. 자, 여기도 not A but B 구조가 나와 있죠.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건 식별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해석하는 거예요. 자, 메시지라고 하는 거 그대로 메시지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지. 메시지 위에 나온 뭐랑 연결시켜줘야 됩니까? 그쵸? 텍스트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텍스트를 계속해서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뭔가 광고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고요. 자, 그럼 이 광고에서 그 상징적인 메시지는 그 상징적인 우린 그대로 텍스트라고 써줄게. 상징적인 그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얘는 식별이 아니라 무엇이다? 해석이다. 자, 그 말은 식별과 해석은 vs 관계로 봐줘야 되는 거잖아. 얘는 아니고 얘는 맞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무슨 차이야? 식별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치? 해석은 어느 정도 우리의 생각이 가미되어 있는 상태로 받아들이는 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징적인 텍스트라고 하는 건 어떠한 그 위에서 얘기했던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건데 그 특정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을 추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텍스트의 역할이다라는 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죠. 자, 그러면서 the viewer 그 관점자는 그 보는 사람은 is not asked to. 자, 일단 be asked to라고 하면 ask 오형식 동사여서 지금 목적격보 투부정사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고 요청받다라고 해석될 거야. 수동이 되면 뭐뭐 하라고 요청받다. 자, 그러면 요청받지 않았다지. 자, 그러면 보는 사람은 요청받지 않았어. 자, 뭐 하라고? to recognize. recognize라고 하면은 인식하라고. 인식하라고 요청받은 게 아니야. 자, 무엇을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것을 인식하라고 요청받은 게 아니라 not A but B 아니라 not A but B 그게 아니라 뭐 하라고? 지금 여기 to recognize 1번 그 다음에 to understand 2번이 되고 있는 거 체크합시다. 자,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은 요청받지 않았다. 이거 하라고 그게 아니라 이거 하라고 요청받았다야. 맞지? 자, 그럼 뭐 하라고 요청받았대? But to understand 이해하라고 요청받았다. 뭐를? Why they see it 왜 그들이 이것을 보고 있는지 and what it means to them 이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여기 인식하다라는 요거 동사로서 봤을 때 얘에 대한 목적어로 what절이 적혀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what은 뒷문장 불완전하게 와 있고요. 그래서 what절 요렇게 묶이는 거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understand 동사로 봤을 때 얘에 대한 목적어가 1번, 2번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why부터 it까지 그 다음에 and로 다시 한번 what부터 then까지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why는 뒷문장이 완전해야겠지. 여기도 what이니까 뒷문장이 불완전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의미합니다.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다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위에 거랑 똑같은 말 하는 거 느껴야 돼. 자, 그러니까 뭐야? 인식하는 거.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보는 거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해석하는 거야. 왜 그것을 보여주는지? 왜 그게 뭐를 의미하지? 이게 한마디로 뭐? 해석하는 거. 맞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주장을 이제 할 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표현해 줄게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텍스트를 통해서 뭐 한다? 식별이 아니라 뭐 한다? 해석한다. 맞지? 해석한다. 거기 체크해 주고요. 자, 그러면서 by combining images with text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지랑 텍스트를 결합함으로써 광고는 produce, 만듭니다. 자, 무엇을? symbolic meaning,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자, 뭐 하는 상징적인 의미야? is accurate and specific. 자, 정확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자, 그리고 또 richer, 더 풍부한 on the other, 다른 한편으로는 이겁니다. on the one hand, on the one hand,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해서 한편으로 이거는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텍스트를 쓰니까 텍스트는 아까 처음에 뭘 했어? 딱 구체적인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준다 했잖아.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해석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richer, 더 풍부해진다라고 얘기까지 해주는 거죠.
자, thus 그러므로 자, 분사구문 되는 겁니다. 분사구문. 자, 그러므로 뭐 합니다? adding 더합니다. deep depths 깊이를 더합니다. 라는 거지. 깊이를 더합니다. 자, and 병렬 구조 누구니? adding, eliminating. 그리고 뭐 합니다? eliminating breadth. 어떠한 폭을 제거합니다. 뭐의 폭이야? rational and emotional interpretation.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그러한 해석의 폭을 제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어떠한 깊이는 깊어져. 왜?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구체적으로 더 풍부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석해주게 만들어주니까. 자, 근데 그러면서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떠한 해석의 폭을 제거한대. 제거한다는 없앤다는 거지. 왜 해석의 폭을 제거한다는 거야? 이 말의 뜻은 자, 해석의 깊이를 더하고 폭은 제거합니다. 폭은 제거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깊이는 더하고 폭이라는 걸 제거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깊이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어떠한 그 텍스트에 대한 그 내가 받아들이는 그 깊이 그거는 커. 근데 이 폭은 우리가 가로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제거한다는 거는 뭔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치? 여러 가지 해석은 안 돼. 한 가지 해석에 대한 깊이는 가능한 거잖아. 맞지? 여기 봐봐. 쭉 한쪽이잖아. 근데 이건 어때? 폭은 가로로 길면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여러 가지 해석은 안 됨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해석을 깊이 있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의미를 깊이 몰두하게 만들어준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the headline or tagline of an ad. 자, 그러니까 광고의 그런 헤드라인이나 아니면 그 태그라인은 direct, 향하게 합니다. 그 독자를 뭐를 통해서 through the intended images of the image. 자, 이미지의 어떤 의도된 의미를 통해 독자를 향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도 너네가 헤드라인이랑 뭐 태그라인 보면서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 얘 또 뭐 얘기하는 거야, 계속. 텍스트. 광고에 있는 이 텍스트가 뭐하게 한다? 의도된 의미를 향하게끔 해주는 거야. 그 이미지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광고 생각해봐. 그냥 그대로 이미지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뭐 글이 적혀 있잖아. 그치?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미지에 대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너무 다양한데 이거를 이 텍스트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이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라 라고 정해준다는 거지. 그치? 컴마 so that입니다. 뒤에 컴마 so that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거죠. 자, 그래서 the reader, 그 독자는 피합니다. 무엇을? some, 몇몇을. 그리고 뭐합니다? receive others, 다른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지, 그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나는 가로로 길게 요렇게 이런 해석도 해봤고 요런 해석 다 해봤어. 근데 이 텍스트를 보니까 이건 요걸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it remote controls. 자, 그러니까 그것은 뭐합니다? 원격 제어합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위에 나왔던 광고의 헤드라인 or 태그라인이 되는 거지.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텍스트. 텍스트는 뭐합니다? 통제합니다. 원격으로. 누구를? 독자를. 무엇을 향하게? 의미를 향해. 어떤 의미? 미리 선택된 의미를 향해 독자를 선택하게, 통제하게 합니다. 광고에서 광고주가 우리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TV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 뭐 잠깐에 뭐 한 10초? 20초 안에 뭐 해줘야 돼? 우리의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만을 걔네가 보여주면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를 한다? 텍스트로 어떠한 해석을 만들게 해준다. 만약에 특히 아이폰 광고 같은 거 생각해보면 처음에 계속 이미지만 나와. 뭐지 싶은 이미지를 쭉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검정 화면에다가 텍스트 딱 하나. 그러면서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미지들이 다 어떻게 돼? 쫙 해석이 되잖아. 이런 의미를 얘네가 갖고 온 거구나. 텍스트는 그런 의미다. 어떤 의미? 그러니까 광고 속의 텍스트라고 하는 건 이미지의 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그거를 제한시키고 관람자들에게 의도된 의미로 이끌어주는 거지. 그게 바로 광고 속 텍스트의 의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텍스트는 어떤 한정 지어주는 거, 이미지는 모든 가능한 해석. 그래서 우리는 광고 속에 텍스트를 넣고 그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그때 해석이 뭐 한다?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때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막 다 해석하는 게 아니지.
이런 해석이 아니었어. 그치?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다양한 해석이 아니라 한 개의 깊이 있는 해석. 이거를 가능하게 한다. 이 얘기였지.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4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